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는 어떠세요? 내 안에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마음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자람 북튜브 풍요입니다. 오늘 이 책은 조셉 머피 박사님의 마음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머피 법칙의 창시자, 내가 꿈꾸는 대로 현실이 된다. 이 책입니다. 조셉 머피 지음, 이경남 옮김, 청림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그래도 요즘 와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 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또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고 계속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더욱더 알아간다면 이 사회는 머지않아 아름답고 밝은 사회로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내 마음이 가진 힘을 믿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더 나은 나를 바라보세요. 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존재하는 마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군인이든 농부든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마음도 그 기능은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것을 취급하는 객관적인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마음입니다. 각 기능은 자신만의 독특한 현상을 드러내며 동시에 작동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순종적이어서 객관적인 마음, 즉 의식의 통제를 받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은 객관적 세계를 심리합니다. 우리는 5가지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 대상을 관찰합니다. 환경과 접할 때 객관적인 마음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지식을 얻고 관찰과 경험, 교육을 통해 객관적인 마음을 배웁니다. 어디를 가든 잘 가꿔진 공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멋진 정원이 눈에 띄지요. 이때는 의식, 즉 객관적인 마음만이 작용한 것입니다. 반면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오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환경을 인식합니다. 바로 직관입니다. 이 잠재의식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잠재의식은 객관적 감각이 잠시 중지되었을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의식이 중지되거나 졸거나 잠자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재의식은 눈이 없어도 까마득히 먼 곳의 장면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능력적인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주 상세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봉해진 봉투나 잠긴 금고의 내용물도 볼 수 있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객관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가장 정확하고 참된 지식을 가져옵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을 구분하는 용어는 많습니다. 흔히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분하고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표층 자아와 심층 자아, 수의적 마음과 불수의적 마음, 심지어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양상이나 기능에서 둘로 나뉘는 것 뿐이지요. 주관적인 마음은 암시에 늘 순종하며 암시의 통제를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논쟁하지 않고 모든 암시를 다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가진 신념을 통해 마음에 각인된 것을 바탕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잠재의식은 믿음과 확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확신에 차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내 안에 놀라운 힘, 잠재의식.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흙은 어떤 씨앗을 뿌리든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은 모두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조건이나 경험, 사건이라는 형태로 삶에 들어옵니다. 의식은 갑판 위에서 바다를 살피는 선원이나 항법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갑판 위의 기관실에 있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내 배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기관사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만일 항법사가 나침반, 6분위와 같은 기구를 바탕으로 지시할 때 잘못된 지시를 내린다면 배가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마음의 선장이며 몸과 그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배의 총책임자입니다. 선원들이 모두 선장의 명령을 따르듯 사실로 받아들인 암시와 믿음의 근거에서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무조건 그 명령을 따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버섯을 싫어한다고 반복해서 말해 봅시다. 그리고서 버섯 요리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아마도 금방 속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이 버섯을 안 좋아해.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저는 밤에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에 잠이 깨요 라고 말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밤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옆구리를 찌르며 말할 것입니다. 주인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래. 우리가 말한 것들을 잠재의식은 그대로 접수하고 그 접수된 생각은 고스란히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이를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 조용히 앉아 긴장을 풀고 숨을 편안하게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집중시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치유 능력을 생각하며 몸의 특정 부분이 지금 나아진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어딘가 아프다면 하루에 서너 번씩 이런 치유의 과정을 반복해 보십시오. 병을 만드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모두 잠재의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놀라운 마음의 힘, 즉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전기 다루는 법을 배우듯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나 지식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활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승진하고 성공한 사업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과학, 산업, 예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통찰력과 노하우도 제공했지요.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마르케스 마르코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잠재의식을 활용했고 작가 엘버트 하버드는 정원을 손질하거나 산책하는 등 주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의 긴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관적 지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의식의 활동이 뜸해졌을 때 번개처럼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답이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는 잠재의식이 과제를 접수하여 다음날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음날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재의식에 내일 아침 7시라는 기상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정확히 7시에 우리를 깨워줍니다. 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아이의 열이 올라가거나 약을 먹여야 하거나 아이가 울 때면 얼른 일어나야 한다는 암시를 잠재의식에서 받아 일어납니다. 창밖에 폭풍이 몰아치고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려도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지만 아이가 울면 즉시 눈을 뜹니다. 아마도 이렇게 신기한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역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대한 과학자들의 성공을 결정한 것은 예외 없이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그들의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도 이들과 같은 강력한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긴장과 좌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감춰진 풍부한 에너지를 찾아내 몸의 모든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힘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고는 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뼛속 깊이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이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내 반응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암시를 던져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음의 움직이야말로 유일한 창조적 매개체입니다. 내가 바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저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에 응답해주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의 생각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차분히 따져보고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개념을 거절하는 것,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독자적인 지혜가 창조적 생각에 반응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고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유익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잠재의식에서 동의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암시는 힘을 발휘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믿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만듭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평화, 신념, 사랑, 기쁨, 호감, 건강, 행복, 고치, 풍요, 바른 길잡이 등의 훌륭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는 길을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릇된 믿음과 의견, 이론은 버리고 마음의 진리를 들어놓아야 합니다. 오감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만들고 경험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동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환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며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 이외에는 나를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잠재의식은 도덕이나 인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도 윤리의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의 본질이 사악하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당연히 사악한 생각을 현실에서 구체화시킵니다. 생각이 밝고 건전하면 잠재의식은 좋은 경험과 행복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닌 인과법칙 그 자체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 법칙입니다. 생각은 원인이고 생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자연 전체에 두루 미치는 보편적 법칙입니다. 신은 복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감정이 없는 마음의 법칙은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의 본성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수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공평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현명하면 행동도 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아, 나는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이제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잠들기 전 긴장이 풀리면 잠재의식의 지혜와 직관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쉬워서 눈을 뜨는 순간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며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면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받은 것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참되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유쾌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진짜 좋은 생각도 떠오릅니다. 참된 생각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대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은 그런 외적 요소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움직임을 멈춘 후 몸을 향해 긴장을 풀라고 조용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마음에 순종할 것입니다. 몸은 의지력도 주도권도 지능도 없습니다.
몸은 우리의 인상이나 믿음을 기록하는 감정적 저장 장치일 뿐입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아 문제의 해결책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고 의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을 때 느낄 만족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면 차분하게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이고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해답을 얻은 것은 다름없다. 나의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다. 해결책을 생각하면 잠재의식이 지능이 활성화되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의식은 선택하는 능력이 있고 잠재의식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의식이 지시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항상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마음의 은행에 꾸준히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평화, 조화, 신뢰, 호의의 씨앗을 예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자가 수천 배로 붙을 뿐 아니라 번영과 행운을 가져다 주니까요.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분노하고 냉소하고 비난한다면 마음의 은행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예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과 신념과 자신감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 평화와 유머를 예금합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면 마음의 은행은 많은 이자를 되돌려줍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꿈이 더욱 크게 자라도록 해줄 것입니다. 어떠세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힘인 잠재의식.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서 최대한 우리 삶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